저희는 나경원 후보가 될 줄 알았어요. 나경원 후보가 워낙 이렇게 기세를 많이 올리셨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줬고 그다음에 거기 캠프에 뭐 김민전 의원 수석 대변인 그다음에 뭐 강승규라든가 뭐 이만희 의원이라든가 이른바 그 핵심 친윤이라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저기에 이제 윤심이 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도 좀 놀랬습니다. 놀랐는데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셨잖아요. 그 얘기는 이른바 윤심파리가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니까 그런 분들께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계엄의 바다도 건너고 탄핵의 강도 건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 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와서 이제 과거에 입었던 외투를 벗어 던질 때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선거였다. 그런 경선이었다. 1차 경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의원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직 봄이 오긴 이르고요. 아마 4만 사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인정. 4강은 당연히 저는 안철수 의원님이 올라가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 국민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만약 당원조사 100% 했거나 5대5만 했어도 저는 이제 저도 예측이 좀 어려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어찌됐건 100% 국민 여론조사라면 당연히 윤심 뭐 제가 8이라고까지 좀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윤심을 주장하시는 나경원 후보 측은 좀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소위 윤심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선제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후발 주자인 나경원 후보 측은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고요. 100%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당연히 4강 구도는 뭐 김문수, 홍준표 또 한동훈, 안철수로 2대2 구도로 짜여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라고 봤고 아마 저는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 이 대진표 결선 대진표는 결국 김문수 대 한동훈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과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마 고심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도 내가 뽑은 대통령인데 어떡하나라는 또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과 그래도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 보수의 가치를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깃발을 들고 있는 새로운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하실 거거든요. 아마 항상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양당이 혹은 또 다른 정치 세력들이 제3지대를 포함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제 4강이 이제 대진표가 짜여진 만큼 아마 이제 친한계에서는 조금 더 저는 그러니까 유리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소위 아무리 경선 레이스가 표가 갈린다 어쩐다 공학적 계산을 할지라도 3대1로 레이스를 하는 것과 2대2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과는 또 지지층을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보다 폭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뭐 소위 이 탄핵 찬성파 분들은 좋은 입지를 선점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 의원님은 3대1로 싸우는 것보다는 2대2가 더 나은 구도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니 나경원 후보가 올라와서 한동훈 후보가 탄핵에 찬성했던 표를 다 가져오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다 이런 건가요? 왜 그러냐면요. 네. 뭐 3대1로 계속 공격을 당해도 우리 후보가 거기에 뭐 맞섰을 때 한동훈 후보가 거기에 맞섰을 때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논리가 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뭐 토론 실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대표 경선 때도 보여줬잖아요. 쟁쟁한 원희룡, 뭐 윤상현, 나경원 후보가 뭐 맹폭을 했지만 그 결과는 뭐 완전히 일방적인 게임으로 이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케이 그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상당히 우리 당원들 가운데서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껴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은 옳지 않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분위기의 전환은 결과적으로는 저희 한동훈 후보에게 매우 좋은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결정적인 건요. 나경원 후보가 저렇게 된 것은
윤어게인당. 윤어게인당을 만들겠다고 뭐 길거리에서 막 시위하고 뭐 변호사들이 나와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랬다. 뭐 몇 시간 만에 또 철회하고.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가 자기가 그 출마하겠다. 그리고 8명 후보 다 떨어뜨리고 윤석열 대통령 모셔다가 내가 하겠다. 이 얘기를 준 게 우리 당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당을 지금 괴멸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라는 그런 현타, 현실에 대한 현실 자각 내지는 현실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은 뭐 일단 한번 이루어진 이상 다 이렇게 불가역 다시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더구나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재판정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사실은 상당히 좀 민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워서 자기가 후보가 되겠다라는 분들은 이제는 이렇게 굉장히 좀 의외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김문수 후보가 안 되실 그럴 가능성도 뭐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